자,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들어왔네요. 매수가 52,400원이고요. 실적 부진이라는데 한한령 모멘텀은 없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호텔신라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죠. 이게 막 7%씩 빠지고 하는 종목이 아닌데 오늘 그냥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지도 궁금하고 자,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 말, 5월 달 초 한한령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과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을 보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이유는 최근 시장의 패턴입니다. 최근 시장의 패턴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그냥 수급이 들어가고 또 매도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호텔신라도 많이 빠졌지만 지난번에 SK하이닉스도 9% 정도 장중에 빠졌고요. 오늘 또 보면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금융주들도 8, 9% 빠졌거든요. 매도가 몰리면 상당히 이제 급락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호텔신라 쪽에서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9월달 에이펙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온다 간다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실적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2분기 실적을 한 16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절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호텔신라 체급에서 80억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어떤 추정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차익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차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에서 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음봉을 맞아버렸죠. 6월 달하고 6월 말 그다음에 7월 달에 약간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 라인에 대한 어떤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일시의 차익 매물들이 그대로 좀 출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져서 좀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이제 대반등이 나올 건데요. 대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49,0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에서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60선하고 120선 라인 흐름에서 박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오늘 거의 주가 7%, 거의 8%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얼마 정도 목표 주가 주는가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미래 가이드 통해서 증권사 제시하고도 목표 주가 잠깐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주가는 거의 8% 가까이 장대 연봉이 떨어졌고요. 왼쪽에 보면 이게 지금 호텔신라의 월봉인데 2021년 이후로 지금 뭐 주구장창 주가 빠지다가 최근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해서 바닥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실적은 좀 오늘 실적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지난해까지 적자였고요. 지난해 600억 가까이 순이익 적자를 냈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뭐 원래 한 200억밖에 안 받고 내년 내후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0억 다시 넘기지 않을까 실적 조금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실적 보기보다는 뭐 내년 내후년 실적을 감안하면 좀 눌렀다가도 오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앞서 우리 이동근 대표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올해 실적 감안하면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55,000원 형성되고 있거든요. 올 연말 기준 한 55,000원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좀 밑으로 많이 빠지면 뭐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 올해 뭐 55,000원 넘기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홀딩 하시되 올라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정리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짚어주신 가격대가 49,000원이었으니까요. 여기 조금 되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 36,600원이고요. 폭염이 지속돼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자 한국전력 최근에 뭐 전형적인 저PBR 저포주다 보니까 이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네. 아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목표가를 잡아주세요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예, 목표가를 잡기 전에 투자하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1년, 2년 길게 가져가겠다 하면 당연히 목표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5만 원 아니라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만큼의 기간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이 흔들리고 이제 오늘처럼 밸런스의 반대급부에 있는 흐름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가다가 이게 언제 급살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좋아요. 기업도 좋고 어차피 저는 이 종목을 2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성장성은 있다고 봅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그런데 당장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조금 이제 쉬어야지 된다고 봐요. 근데 핵심은 개인들은 이 종목을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4만 원 넘어가 4만 3천 원 구간 대신 이제 3만 7천 원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거 지난번에 올라올 때 주식 선물 기준으로는 하단값이 좀 잡혀 있거든요. 3만 3천 원짜리 그리고 그 밑으로는 3만 200원짜리 여기까지 좀 잡혀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좀 피하고자 한다면 뭐 3만 7천 원 동기할 때 좀 차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비중이 많고 나는 좀 길게 볼 거야라고 해도요. 막상 가서 한 대 얻어맞잖아요. 오늘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네. 그럼 생각이 바뀌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저 같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버틸 수 있는 흔들림에 좀 하지 않을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또 어떻게 길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연초에 2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거의 4만 원까지 거의 더블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라오게 된 배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PBR 저퍼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고요. 지금 보니까 한국전력 시가총액이 오늘자 25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올 연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49조니까 PBR로 따지면 지금 다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네. 올랐는데 아직 PBR은 0.5배고 올해 또 예상 영업이익이 한 14조 정도 되는데요. 순이익도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조 원 대비 25조면 38이 24. PER도 지금 3배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더블 났는데 아직 PBR 0.5배고 PER은 4배가 안 되니까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원래 한국전력은 또 돈 벌만 하면 또 전기요금 또 내리고 뭐 정부 규제 붙고 하다 보니까 원래 또 할인 거래를 받는 기업이라서 야 이거는 제값 주고 사면 안 돼. 오히려 지금 올라올 때 팔아야 돼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 이동근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한국전력은 상장 폐지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또 끔찍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상장 폐지가 아니고요. 네. 사실 정부가 지금 이게 출자 지분이 50% 좀 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이익에 대해서 네. 13조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당에 대한 지금 배당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할 만하면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라든지 내지는 또 부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들면서 이제 배당 압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상장 피해가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 이제 정부가 관여하는 기업들 같은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라왔던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께서 연초에 이런 내용들, 전기요금의 정상화라든지 예,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전기요금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예, 또 이런 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날 때 아마
한국전력이 임원분이 그때 한 3,500만 원인가 3,0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또 급등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저는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초에 내지는 또 대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동종목도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소 지금 라인에서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던 부분이죠. 요거를 이제 돌파를 오늘 못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41,000원 선이었는데 여기에서 꼬리를 달았거든요. 아마 내일 또 한 번 더 이거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네.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전혀 걱정이 없죠. 그냥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세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상안이라든 이런 내용들에 조금 축소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익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36,500원 선을 제한하겠습니다. 예, 그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그때는 한번 팔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한국전력은 2021, 2022, 2023 3년 연속 적자를 냈던 기업이고요.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전기요금 이제 좀 정상화시키자라는 부분이 지난해 이제 흑자 전환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전기요금 체계가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이 예고돼 있는 상태인데 때마침 또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 개혁 관련해서 이 저피별 저퍼주들이 좀 제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더 간다라는 분위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요거 가는 거 이용해서 어쨌든 좀 팔자라는 분위기. 4만 원 위에서는 좀 차익 실현 해보자라는 분위기니까 네. 그 정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짚어주신 내용도 그렇고 두 분이 짚어주신 내용도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4만 원쯤에서는 조금 단기 흐름을 살펴봐야겠다. 요쯤을 넘어가면 차익 실현하자 전략을 주셨고요. 매수가 부근에서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크래프톤입니다. 매수가 36만 원인데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물을 탈까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크래프톤 이게 잘 가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을 탈까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떡할까요? 안 탔으면 좋겠어요. 제 술에 물 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네. 이게 자꾸 비중을 늘린다라는 게 어떤 위안이잖아요. 그리고 올라온다는 전제에 물을 태우면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일주일 전에 물을 탔다면 일주일 전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들 LG화학 같은 것들을 매수했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잖아요. 앞으로도 그 기준은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더 유리한 게 무엇이냐. 이거보다 더 유리한 게 있으면 매수할 때 그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나의 계좌의 총량 개념으로 봤을 때, 총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를 해나간다는 개념으로 봐야지 종목 하나하나의 단가를 맞춰가면서 조율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피곤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종목군들을 운영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물을 탄다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걸 매집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좀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는 전제 때문에 좀 더 매수하고 싶다거나 혹은 그냥 나는 지금 이걸 길게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사고 싶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31만 2천 원 구간을 좀 지지하는 걸 보고 대응하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주선도 주식 선물도 그렇고 들어와 있는 주체들의 성향 자체가 지금 뭐 뉴스를 가지고 계속 뭐 인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실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이나 이런 이슈들만 가지고 시장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잠깐 짧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금융주라든가 또 일부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9%대 막 8%대 하락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는데 다른 종목군들 다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어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은 한쪽으로 너무 편파적인 수익이 나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수익은 어떤 주체들로 하여금 그만큼을 개어내게 만듭니다.
수급을 관리하는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지수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3전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리고 그거만큼 어떤 것들은 내려줘야지 됩니다. 밸런스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냐? 기업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많이 선 반영을 했고 지금 구간에서 더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다면,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면 작은 뉴스에도 좀 격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지루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봐요, 사실. 급하게 이제 하락을 주면서 고통을 주는 상태는 아니니까.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반발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발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이거나 오히려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온 종목보다는 바닥에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뭐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가치는 없는 종목이 없거든요. 다 얼마큼 그걸 반영을 했고 이 종목의 주체들도 이거를 얼마큼 핸들링하고 있느냐의 이야기니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32만 2천 원, 31만 2천 원 구간에 한번 들어와서 자리를 지으려고 할 겁니다. 지지가 잘 된다면 일말에 반발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라고 봐요.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줄 수 있는 구간대가. 조금 더 힘을 준다면 위에 빨간 선거는 36만 5천 원 구간까지. 왜냐하면 저기도 또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늘 그렇듯 언제 가느냐라는 거죠. 하필 그런 구간에서 뭐 세법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또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번 주 FOMC와 함께 지표들이 많이 발표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좀 출렁거린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 끌어올릴 때 얘가 못 간다거나 하면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셨을 때 저는 물타기를 한다면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좀 텀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가격은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31만 2천 원 지지하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것 그리고 반발을 줄 경우 36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잘 청산을 하고 나오거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크래프톤에 대한 우리 또 증권사 의견들도 함께 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준비된 우리 미래가이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참조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좀 세게 주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한 45만 원 내외 제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33만 원이면 증권사 의견을 따르면 지금 사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주가는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재미없는 부분들이 여기 왼쪽에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매출액이고요. 녹색이 영업이익, 노란색이 이제 순이익인데 올해, 내년, 내후년 보면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좀 느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좀 느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 노란색 이 순이익을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좀 줄어요. 지난해 한 1조 3천억 벌었는데 올해 한 1조 1천억 캡하고요. 내년에가 다시 한 1조 3천억 정도. 내후년이 조금 늘 거라 돼 있지만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게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는데 이 이익 전망치 옆으로 누워버리면은요 주가가 세게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어쨌든 좀 올라갈 수 있긴 하는 분위기인데 올라가면 예전에 어떤 차트상의 고점들 이런 게 좀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짚어주신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재훈 파트너 전략은 31만 2천 원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반발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더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오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이요. 네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옛날에 14만 원에서요. 14만 12만 원 내려와서 10주를 사갖고 네. 그때서부터 지금 350주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내내 뭐 2만 9천 원대, 3만 원대 하다가 지금 좀 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47만 5천 원이 온 가격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오를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뭐 350주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씩 물량을 늘리신 거잖아요. 비중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네? 비중은 전체에서 현대제철 혹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15%라고. 15%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또 오르고 있으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지 평단가까지 올지 저희가 짚어봐 드리고 뭐 전망 뭐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같이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래전에 사셨다가 일단 물려버리신 네. 상태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해라 뭐 못 팔겠다고 이제 붙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자 이제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파실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안 파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종목이에요. 예, 철강 관세 지금 50% 정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은 절대 양보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 지금 당진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예, 지금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직장 폐쇄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게 됐었어요. 그 전방산업 쪽인 이제 자동차라든지 예, 뭐 조선업은 좋습니다만 주로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 현대건설을 통해서 본강이라든지 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 쪽도 실질적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보다 정비 사업 쪽 위주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전망치나 이런 내용들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자동차 쪽에도 아직까지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올라왔던 이유는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올라와도 PBR이 0.16배 수준 정도입니다.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저평가 종목인데요. 예,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PBR 말씀대로 뭐 0.5배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뭐 5만 5천 원 정도?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 평균가 얼마라고요? 47,500원. 47,500원요. 그 우리 시청자님은 본전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뚝심이 있다라는 네. 내용들보다 그냥 매수하셔서 안 파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안 파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 새롭게 이제 예산을 투자를 집행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SOC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15% 정도로 만약에 이제 맞춰주게 된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저는 또 버텨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안 파실 것 같으니까 제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도 참 지난해까지는 힘들었는데요. 지난해 적자 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올해 내년 내후년도는 뭐 어쨌든 실적이 예전만큼 못 내더라도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은 이제 실적이 조금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좀 골 반영하면서 좀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래가이드 통해서요. 정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 제시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참조적으로 준비된 화면의 왼쪽이 이게 2006년부터 최근까지 빨간색이 EPS라고 하는 거고요. 까만색이 주가거든요. 여기 보면 EPS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EPS가 상승, 행보, 하락하는 거하고 주가는 동행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PS라고 하는 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 값,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EPS가 이렇게 떨어지면 까만색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죠. EPS가 이렇게 탁 튀어오르니까 주가도 이럴 때는 탁 튀어오르고요. 최근 EPS가 빠지면서 까만색 주가도 빠졌는데 다행 부분이 올해, 내년, 내후년도가 작년 대비 EPS가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추세입니다.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도 좀 더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얘가 좀 더 따라 올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미래 주가를 클릭을 해보면은요.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다만 예전만큼은 안 주고 48,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쉽게도 사신 가격 부근을 목표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뭐 크게 먹을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팔기에는 지금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고 네. 일단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뭐 EPS 주당 순이익과 주가 흐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도 그렇고 우리 농금 파트너가 주신 목표가도 그렇고 어쨌든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는 조금 가능해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제철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이오 테크닉스요. 이오 테크닉스요. 네. 요거 20만 7,500원이고 15%인데요. 20만 7,500원에 15%요. 네.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격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네.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망이랑 뭐 얼만큼 갈지 어떻게 조금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전략 자세하게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자 이오 테크닉스 탁 질문 들어오자마자 이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라서 좀 기분 좋으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어두워서 지금 보니까 물렸다가 이제 네. 본전 위로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이거 또 매도 타이밍 잘 못 잡으면 또 마이너스 날 수 있잖아요. 네.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렸다 올라서 목소리가 날이 너무 더워서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거 저는 또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얼마나 보유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하고 있는 바가 확실하고 보통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가격을 얘기하면은 높은 확률로 가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네.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대부분 그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잡혀 있는 상단가가 조금 높게 나와요. 26만 2천 원 위로 임계점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좀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다면 저는 26만 원 초반대까지는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20만 원 밑에 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잡혀 있는 가격대가 조금 돼요. 18만 6천 원대까지도 한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턴 값이 꼭 보러 가는 게 있고 꼭 보러 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이 종목별 수급을 보게 되면요. 사실상 조금 튀어나오고 있는 물량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매수하고 9만 주를 드랍을 하고 10만 주를 매수하고 9만 주를 드랍하고 어떤 날은 12만 주를 매수하고 11만 주를 드랍하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주가를 조율을 하고 누군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게 되면은 13만 주를 매도하고 11만 주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또 조율을 합니다. 이 패턴에서 지루함이나 또 오늘처럼 갑작스럽게 윗꼬리가 나오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적은 비중으로 유지를 하다가 물타기라는 개념보다도 저 들어왔을 때 매집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적정 매집 구간이 18만 6천 아래 구간이라면은 좀 꾸준하게 좀 매집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미 거기를 좀 탈피한 구간이라서 흐름 주면은 한 5% 정도만 추가해서 그냥 놔두시고요. 대신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반도체 섹터에서 다른 종목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임을 주지만 이쪽 섹터가 못 움직이게 됐을 경우 또 비슷한 류의 종목, 같은 계열 내 종목이 있다면 포트 전체가 정체된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20% 정도를 맞춰서 가져가시겠다면 같은 섹터 내에서의 종목군들은 조금 기피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이거 하나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은 전 들어왔을 때 20만 원 밑에 그리고 18만 6천 원 구간에서 5% 정도 더 추가하신다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26만 2천 원입니다. 네. 길게 가져가십시오. 자, 이오 테크닉스 얘기 들어봤고요. 이오 테크닉스는 참조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터치하고 와버려서 좀 요즘 분위기가 이거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막 지금 갈등들을 증권사에서도 하고 있는데 약간 올리는 분위기라서
네, 조금 더 버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반도체 쪽이 조금 튀는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종점 파트너가 길게 보유하실 수 있으면 26만 원까지 26만 2천 원까지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그리고 포트에서는 반도체를 보신다면 이 종목 하나로 끝내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두산이요. 두산이요. 오, 네. 요거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59만 600원. 59만 600원이요. 네. 60% 갖고 있어요. 60%요. 오, 네. 비중이 꽤 되시네요.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사다 보니까 아, 점점 가격이 떨어지길래 네.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음, 근데 도대체 바닥이 네. 어디인지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이게 너무 싸다 싶었는데 또 떨어져서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자꾸 내려가니까 또 자꾸 사게 되고 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닥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잘 잡아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두산은 정말 좀 꼼꼼하게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간 급등을 한 종목이라서 이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잘못 물을 타다가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가이드라인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그룹하고 하나그룹 올해 최고 잘 나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증시가 올라왔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좀 피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소득세법 개정에 힘입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두산은 지주사인데요. 보통 지주사들이 지금 보면 PBR이 아직까지 1배 미만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두산을 보시면은 PBR이 한 7.69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점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비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일단 그 자회사들, 사업회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좋아야 돼요. 지금 홀딩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조방원 쪽에서 원전 관련한 쪽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잠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지금 종목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주가가 단기 급등하고 한 이후에 주가 행보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못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회사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더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설명이 되겠지만 7월 17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 달라진다. 이전에는 트럼프 관세의 수혜 업종들이 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조금 다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레거시 반도체, 삼성전자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나 이차전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이제 그 흐름에서 보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익을 많이 냈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냈어요. 이제 96,000원 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위에서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상 하단에서 들어갔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차고 넘칠 정도로 네. 지금 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형성이 되면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일단 이제 로스컷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49만 5천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보고 반등이 나올 때 목표가를 60만 원 정도 잡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참 두산그룹주 전반이 좀 괜찮았던 것도 있고 이것도 또 지주회사다 보니까 올해 지주회사 쪽으로 돈 몰리면서 주가 올라갔던 것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목표가 지금 주변에 이미 와버렸어요. 잠깐 미래가이드 통해서 증권사 목표 주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한 화면에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목표 주가를 시장에서 지금 68만 8천 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증권사 목표 주가입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6월 달에 68만 8천 원 들어왔다가 지금 빠진 거라서 이러면 이제 보통 지금 예상 밴드가 이렇게 뜨는데요. 재수 없으면 41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지금 가격 중심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니까 조금 반등 이용해서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오늘 어쨌든 거래량이 붙은 음봉이어서 뭐 49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이 높다 보니까 60만 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빠져나오자 이렇게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산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을 찾으러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올 여름 시원하게 강타할 종목입니다. 정재훈 파트너는 MC넥스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LG에너지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종목은 둘 다 좀 중장기적으로 소외가 돼 있다가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네. LG에너지솔루션 요즘 분위기 아주 좋거든요. 그렇죠. 선정한 이유 뭘까요? 일단 이제 전기차 섹터 쪽에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테슬라의 판매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ESS 쪽의 대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보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조금 빼고도 이제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들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잡았다. 그래서 한 1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로 조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 업황에 비해서는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부담은 있습니다만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LG에너지솔루션 그렇게 부담이 없다. 오히려 뭐 조정받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좀 선행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LG엔솔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중요한 화면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네, 또 MC넥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의 왼쪽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과 이익 전망치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3년도 이후로 매출이 툭 떨어졌다가 올해는 매출이 늘진 않지만 지금 내년 내후년도가 빨간색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 조금 정상화되는 분위기라서 요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40만 원은 곧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니까 단기적으로 좀 기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단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반장님이 짚어주셨고 리동호 파트너는 길게 보면 뭐 지금 전혀 부담될 것 같지는 않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재훈 파트너께서 가져오신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요거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LG화학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기준가가 31만 원대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 했는데 오늘 넘어버렸거든요. 이 종목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종목을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브로 또 괜찮을 만한 거, 메인과 서브로서 괜찮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가져온 게 MC넥스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잘 흔들고 믹스하고 물량 잘 털어내고 튀어 오르기를 반복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참 쉽고도 어렵게, 그리고 어렵지만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가격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35,500원을 딛는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2,800원입니다. 넘어가잖아요. 포텐 터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넘어간 일이 벌어지면 35,000원 구간에서 모닝 브리핑 맨날 하잖아요. 모닝 브리핑 때 오늘 파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지금 또 못다한 이야기나 짚어주지 못한 내용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혹시 더 해주실 이야기 있다면 저희가 어디서 조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TV 들어오셔서요. 이따가 9시 반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급은 좀 깡패 같았잖아요. 가격은 양아치 같았단 말이죠. 네. 그 조건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부터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동근 파트너께서도 아까 LG에너지 솔루션 얘기해 주셔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8월을 앞두고 조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얘기 조금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저는 이제 제목을 주시해야 될 종목인데요. 이 제목을 좀 잘못 따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보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하고 주로 시장 얘기 한 70%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얘기 한 30%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30분 한국경제TV 이동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9시 30분 8월 주시해야 할 종목 그리고 시장 이슈까지 모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장님께서도 오늘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주제일까요? 자, 앞서 이번 주는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미 이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세제 개편안까지 또 FMCA까지 네.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10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둔 많은 이벤트들 또 한국 증시의 운명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